중요한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계 진출설도 돌고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변 인사가 정치권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최재형 원장이 진작부터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데다 얼마 전엔 여권 인사로부터 집 지키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한다는 모욕까지 당했으니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임기가 내년 1월까지인 마당에 조기에 그만두고 정치권 진출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윤석열과 최재형이 손을 잡는다면 문재인 좌파 정권과 좌파 정치권으로선 악몽이나 진배 없겠지요? 월요일은 항상 다양한 여론조사가 발표되는데요. 이에 나라의 TV가 15일 발표된 여론조사 중 중요한 지표를 골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주경제,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피플네트워크스에 의뢰해 14일 하루 동안 서울 25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7명 대상으로 실시한 유무선 자동전화응답 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64.9%가 문재인의 국정수행평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31.3%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정평가에서도 매우 잘못함이라고 답한 비율이 53.5%에 달했고 잘못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11.3%였습니다. 매우 잘함 답변은 15.4%, 잘하는 편은 15.9%였고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3.8%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0.1%로 나타났으며 민주당은 24.6%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국민의당 9.0%, 정의당 5.6%, 열린민주당 5.2%, 기타 2.0%, 없음 20.7%, 잘모름 2.8%였습니다. 또 15일 발표된 아주경제,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기관 P&R 리서치의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택한 응답자는 41.2%로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더블 스코어 차이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차이는 20.7%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또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총장과 3위인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차이는 29.4%포인트로 격차가 더 큽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최소 13.6%포인트에서 최대 17.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권 후보 중 누가 나와도 박영선 후보를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범야권에서 오세훈 후보로 최종 단일화가 결정됐다고 가정했을 때 박영선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후보는 13.6%포인트 차이로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맞붙을 경우 격차는 17.8%포인트로 더 커졌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는 50.8%의 지지율을 얻었고 박영선 후보 지지율은 33.0%였습니다.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8일에서 12일 조사해 15일 발표한 결과에서도 문재인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4%포인트 하락한 37.7%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1.7%포인트 올라 57.4%를 기록했습니다.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월 4주차 41.8%를 기록한 뒤 3월 1주차 40.1%, 3월 2주차 37.7%로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53.6%, 55.7%, 57.4%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세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30.1%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0.4%포인트 상승한 32.4%였습니다. 양당의 격차는 2.3%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국민의당 8.4%, 열린민주당 5.0%, 정의당 5.0% 등 순이고 무당층은 15.0%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문재인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STI가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이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5%가 문재인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고 32.3%는 문재인이 사과할 필요 없다고 응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2%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문재인은 이러한 상난 민심 분위기 파악은 하지 못하고 15일 LH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아주 개코 같은 소리를 늘어놓았는데요. 내 편 비리와 부정은 눈 감고 상대편 흠집만 물고 늘어지는 적폐 청산 노름에 아직도 국민들이 환호하고 박수칠 줄 아나 봅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문재인이 사저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두고 이번 사건은 LH 직원들로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 땅 투기 게이트다. 문재인 정부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의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문재인이 좀스럽고 민망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은 국민 분노를 달래고 허탈함을 떨쳐줄 사과나 위로를 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반발하고 국민에게 성을 냈다. 자신의 일에는 불처럼 화를 내고 국민 분노엔 공감하지 않는 문재인에게 국민들이 큰 실망을 한 것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1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제1차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를 겨냥해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어떤 교감을 했는진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아무런 교감도 없이 단일화 막판에 불리한 여건에 처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힘을 발휘해 보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다는 등 각을 세웠습니다. 이전에도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를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꾸준히 냈었는데요. 김종인의 이러한 처사가 과연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일까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니 벌써부터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 단일화 흥행보다 생치기에 열을 올리는 건가 말입니다. 어쨌든 야권이 서울시장 탈환해서 김어준이를 하루빨리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홍준표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대적 명제가 야권 단일화라면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는 민주당인데 같은 야권 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비하를 구분하지 못하는 소인배 정치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그만하시고 물러서기시라. 야권 단일화는 두 후보가 직접 단판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하면서 심수를 부리더니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마지막까지 목리 정치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에게도 정당에 얹히지 말고 인물로 승부하라.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며 앙금과 상처를 남기는 단일화는 본선에서 어려움만 초래한다. 아름다운 단일화를 촉구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좌파 정치권이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아문이 드리워지자 LH 투기 사건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와 반전의 기회를 삼고 있는데요. 이에 김진태 전 의원은 LH 사태는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민주당에선 LH 사태를 검찰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하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현행법상 검찰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한다. 법사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건 맞다. 그러나 거기엔 부패, 경제범죄가 들어가 있고 뇌물,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알선 수재 업무 상배임도 수사할 수 있다.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정 필요하면 대통령령을 개정해
공공주택 특별법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 된다. 거대 여당이 뭘 망설이시나. 추미애, 박범계는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 동안 부동산 투기를 못 막았다고 주장한다. 국가 형벌 체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아쉽다. 절도범이 조사받으면서 작년에 도둑질한 사람은 안 잡고 왜 나만 잡느냐고 항변하면 받아들여질까? 세상의 모든 범죄를 미리 다 막을 순 없다. 어차피 형벌부과는 사후적이다. 이젠 여권에서 먼저 특검을 주장한다고도 한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태 그렇게 해왔다. 특검을 새로 구성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은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특검에 맡기면 된다. 처음부터 검찰을 배제하면 요즘 검찰이 말을 안 들을까봐 그런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외에도 국회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격인 LH 투기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해 의혹 해소시키지 못하는 주제에 사건 범위만 확대하려는 짓거리는 누가 봐도 개꼼수인 거죠. 이런 민주당의 물타기용 국면전환 국회 전수조사 주장에 배현진 의원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102명 국회의원 전원 진작의 전수조사 동의 완료. 딴중만 유란한 민주당은 의원 전원의 동의 사명부 들고 즉각 검증대로 나오라. 신도시 투기 범죄 중대 혐의 주체인 집권 여당 민주당이 온종일 야당이 동참을 안 해서 집안의 도둑을 못 잡겠는 사정이라며 지나가는 소도 웃을 흰소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전수조사를 위한 의원 102명의 찬성 동의 절차를 마친 상태이다. 청와대부터 국회, 지방의원으로까지의 전수조사 확대도 이미 거듭해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든 선거일까지만 버텨보자는 정부 여당의 안면 몰수 발버둥에 국민들의 분노와 피로만 더해갈 뿐이다. 입으로만 떠벌리며 국민 기만하지 말고 민주당 의원 전원의 정부 공개 동의 서명부와 함께 진짜 검증대로 나오라. 그리고 청와대와 지방공작 주체들까지 포함한 모든 방편의 조사와 수사가 신속히 가능하도록 협조하라. 말장난과 거짓말, 유체 이탈은 이쯤 그만하자. 당당하게 검증대에 올라서자고 직격탄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의 국면전환용 물타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직자와 언론들까지 자제해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교사, 언론인을 불법 땅 투기 조사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발끈했습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비판이 자신들에게로 쏠리자 여론을 돌리기 위해 나온 무책임한 발언이며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여당 의원의 투기 의혹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니 이제 안갚음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하기 두려워 자진 신고로 입막음하던 여당에게 국민들이 무엇을 기대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